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문헌정보학에 필요한 기술 영역입니다.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문헌정보학의 변화, 변신, 혁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은 서비스 과학이고 시스템 공학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머리로는 맞아, 우리가 시스템 공학이 필요하고 서비스 과학이 필요해. 근데 실제 몸이 잘 받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농담삼아 하는 말이거든요. 바람풍 해도 여전히 바람풍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헌정보학이 도서관학에서 바뀌었다 해서 도서관학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문헌정보학이 됐다고 해서 도서관학이 아닌 것도 아니고 앞으로 문헌정보학이 어떻게 이름을 변화시켜 가더라도 여전히 도서관학이고 문헌정보학일 거라는 겁니다. 근데 왜 서비스 과학 얘기를 하고 시스템 공학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도서관에 대해서 얻는, 도서관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를 새로운 시각에서 쳐다보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외에도 이런 영역들이, 이런 일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어떤 방향성을 갖자는 것이고, 우리의 진로를 좀 더 확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도서관을 어떻게 쳐다보자고? 우리가 도서관 하면은 많은 사서들이, 또 현장에 있건 공부하건 가르치는 사람들 모두 사서가 가서 일을 해야 해. 무슨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분류 목록이지. 분류 목록이요? 물론 이 얘기는 한 10여 년 전부터 지금 현재도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분류 목록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가치가 많이 희석이 되었다 그럴까요? 근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분류 목록, 우리가 지금 교과목에서 많이 희석이 되었다고 해서 분류 목록이 가치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대목이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왜 분류 목록을 배우지? 물론 배운다는 것은 철저하게 그걸 해부하고 알아가고 원리를 터득하자는 그 전제이지만 우리가 잘못 짚었다는 거죠. 분류나 목록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목록을 요즘 메타데이터라고 하지만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의 원칙을 배우고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영역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데, 우리가 4년 동안 배운 분류 목록은 이미 만들어진 분류표를 익히고 숙달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우리 은사님께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분류 시험을 보면 왜 그렇게 문제들이 어려운지 아무리 분류표를 뒤져도 못 찾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선생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는데 분류표의 어떤 항목에 가장 밑에 잔잔한 글씨로 쓰여있는 단서 조항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시곤 하죠. 그래서 왜 저렇게 복잡하게 내지? 아니, 그 많은 분류 영역 중에서 우리가 분류표를 배우는 이유가 분류를 잘 해보자는 것인데, 천에 한 번이나 발생할까 말까 하는 대목을 가지고 시험을 봐? 아니, 우리 도서관이 그 주제 영역에 특화되었다 손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그 특화된 도서관 내에서는 현장 일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 텐데, 배우는 우리가 그것까지 목숨 걸어야 할 일이 뭐지? 맨 땅에 가서 도서관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속에 그런 특정 주제 영역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할까? 근데 더 황당하게 들리는 것은 학기 말이 되거나 학년 말이 되면 선생님들이 자주 쓰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류? 이건 절대 학문 분류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맞았다고 할 수도 없어. 그 시류에 맞춰서 적절하게 배분되어진 것이야. 다만 이 분류를 쓰는 도서관에서는 분류 내역이 흔들려서는 안 돼. 일관성을 지켜주면 돼. 근데 왜 그 세부 항목 갖고 우리가 끙끙 앓아야 하죠? 목록 규칙도 비슷한 얘기였습니다. 제가 목록 시험 봤을 때 시험을 못 봐서 선생님께 따졌더니 다시 또 다음 학기에 그 시험 문제를 내셔서 제가 그때는 굴복했습니다만, 목록 규칙은 역시 일관성이라고 봅니다. 사람들의 가독성과 일관성,
접근성만 잘 살려주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 분류 목록 규칙을 우리가 왜 이렇게 목숨을 거는지, 현장에 가서 배워도 충분한 것들을, 심지어 도서관에서 알바하는 친구들이 사서들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며칠만 배우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4년을 배웁니다. 물론 그것만 배우진 않죠. 다양하게 배우죠. 근데 다양하게 배우는 내용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부 매뉴얼입니다. 편람을 배우고 있죠. 도서관은 이래 해야 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도서관에서 강연회를 열고 전시를 열면 사서들이 펄쩍 뜁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하냐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일이 당연한 일처럼 들어와 있습니다. 도서관도 유기체라며요. 도서관도 변하는 것이죠.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분명히 있겠죠. 무엇일까요? 도서관뿐만 아니라 문헌정보학이 존재하는 이유가 전 그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 근거를 리터러시에서 찾고 싶습니다. 문헌정보학이 서비스 과학을 하든 시스템 공학을 하든 세상에 멋진 학문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왜 하지? 의 기본 철학은 리터러시에 있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글자를 택하지 못하면 글자를 배울 수 있게 해주고, 그 글자를 배운 걸 가지고 많은 책을 읽게 해주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고, 스스로 글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나아가서 요즘은 멀티미디어, 그 미디어에 대한 이해도, 도대체 이 미디어는 어떻게 쓰는 거야? VR 기기는 어떻게 쓰지? 한 번도 VR 기기를 써보지 않고 어디 가면 얼마나 어색하고 힘들겠어요. 도서관에서는 당당히 그걸 가르쳐주고 즐길 수 있게, VR이 이거구나. 그 중에 어떤 친구는 VR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기가 그런 리얼리티를 개발하겠죠. 메타버스 같은 것들도. 요즘 어떻습니까? 방송 매체들, 어느 말을 믿어야 할지 가짜뉴스가 돌아다니는데 그걸 누가 가르쳐주지? 평생 학습의 공간이 도서관입니다. 아니, 평생 학습을 떠나서 도서관의 역할이 밀리터러스에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사서는 도서관에서만 일하면 되네? 아니요. 이 리터러시라는 것이 꼭 도서관만의 숙제이고 도서관만의 의무는 아닙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리터러시는 필요합니다. 새로운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음식을 한국에서 맛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음식 하시는 백종원 씨가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국 요리가 서양에 나가려면 전통적인 한국 요리를 들고 나가면 안 된다. 피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피자가 이태리애들이 말하는 피자일까? 적용돼서 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느 시간이 지나면 이태리 피자를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그 과정에 대한 얘기, 익숙함에 대한 얘기, 낯설지 않게 만들어주는 행위, 그게 다 리터러스라고 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학교라는 조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조직이라는 것을 만들고 운영을 하게 되면 사람이 개입되어지고, 그 사람에게 그 조직의 속성을 이해시키고, 그 조직에서 그 조직을 잘,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겠죠. 그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저는 사서라고 보는 겁니다. 분류도 엄청 다양하게 많겠죠. 분류, 목록, 기록. 기록은 그 자체가 지금은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기록을 생성한다는 것은, 문서를 만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칙이 있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조직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고, 그 이용자들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 것에 따라서 그 메타데이터, 기록의 종류도 바뀌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절차적으로 운영되어지면서 책임과 의무, 권리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절차적인 부분이 결국 시스템에 대한 얘기고, 서비스에 대한 얘기고, 키오스크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어떻게 키오스크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키오스크의 성능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키오스크 다 익숙해져서 그럴 줄 알고 씁니다. 그러려니 하고 씁니다. 조금 불편해도 감내하고 씁니다. 바로 우리의 역할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왜 참지? 왜 여긴 이렇게 전개하지? 뭐가 문제일까? 이게 가장 최선일까? 그걸 찾아 고치는 힘. 그걸 배우는 학문이 문헌정보학이라고 합니다. 도서관의 가치가 분류 목록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 어떤 장소를 구축하고
그 장소를 이용자가 이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날까에 대한 서로 협업 관계겠죠. 그 과정에 그 책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분류도 필요하고 목록도 필요했던 것이지, 분류 목록이 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헌정보학과 친구들은 분류 목록을 목적처럼 배우고 그 도서관 이용이 편람처럼 배운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자기가 도서관 운영을 개선해가고 개발하고 시스템을 구축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 고정관념 속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잘못 접근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서관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 뭐지? 왜 도서관을 만들었지? 책을 읽으라고? 책도 수단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답답해하죠. 책도 수단이고. 그럼 책 이상의 것들이 도서관에 들어갈 수 있겠다고 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꼭 매체가 있어야 할까요? 아니요. 우리끼리 즐기고 놀아도 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어디서 듣던 얘기죠. 아이들이 와서 연극 공연도 할 수 있고 연습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말하는 것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똑같은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거든요. 설마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자기가 써야 할 비용을 절약해가면서 공짜로 뭘 이용한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공짜로 이용한다 하면은 그는 공공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도서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공공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공공성에 있어서 우리가 그 차별성을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사서 선생님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리터러시에 있는 것이고, 그 리터러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까, 어떻게 조직을 만들까, 어떻게 운영할까, 어떤 자원이 필요할까, 어떤 절차를 가져야 할까, 지금 그걸 공부하는 학문이었어요. 그대로 두고 도서관에 가면 다 돌아갑니다. 더 잘 돌아가리라고 봅니다. 분류 목록을 못해도. 분류 목록도 도서관 역사 속에서 수천 년 전부터 같이 존재했던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분류표 목록 규칙이 그때부터 존재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나름대로 자기가 도서관에 분류를 만들었고 목록을 개발했겠죠. 누가? 뭐 그런 직업이 있든 없든 떠나서 그들이 다 사설하고 놓고 본다면, 우리 역할은 시스템을 잘 활성화시켜서 이용자들의 고객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그 효과에다 관심을 놓고 일을 해가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학문으로 들어오면서 고정되어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 잘하는 사람이 필요했고 기능적인 사람을 뽑으려고 했겠죠. 건축판에서 가장 기능적인 사람은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벽돌을 쌓고 나무를 자르고, 그 사람들이 일은 제일 잘할 겁니다. 기능적으로. 건축학에서는 그거 안 가르칩니다. 건축학도가 졸업하고 기사 자격증했다고 현장에 나가면 엄청 힘들어한답니다. 쓰는 용어도 다르지요. 말도 잘 안 듣지요. 권위도 안 잡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배우고 익히고 상위에서 그들을 다스리면서 일을 해갑니다. 왜? 건축학에서 배운 내용은 그 이상의 것이니까. 그럼 문헌정보학에서 배우는 도서관 현장에서 문헌정보학도가 가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분류목록 잘한다고 자기도 가서 할 수 있는 분류목록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서들이 어느 지역이나 다 비슷하고 어느 현장이나 다 같겠지만 가끔 듣는 얘기가 그겁니다. 좀 제대로 가르쳐서 내보내십시오. 뭘 제대로 가르쳐서 내보내지? 분류도 못하고 목록도 할 줄 모르고 그게 그렇게 힘들어? 제가 현장에 있는 사서들한테 제일 답답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가다 책만 딱 보이면 저거 분류번호는 뭐야? 그건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 보고 제가 편의점 가서 이 편의점 물건이 제대로 잘 정리된 것 같아? 배열된 것 같아? 모르지요. 내 규칙을, 그건 규칙의 문제가 아닙니다. 편의점도 자기가 다루고자 하는 물건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갖는가에 따라서 배열이 다 바뀔 겁니다. 심지어 그 배열은 시간이 경과는 계속 변화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선호가 바뀌면 분류도 배열도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편의점 가서는 아무 말 못하는 사람이
도서관에 들어가면 저건 분류번호가 몇 번이고 몇 번.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분류는 분류의 원칙을 이해하고 다양한 분류를 직접 개발해 보면서 저 공간에서 분류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소위 그 의도, 대상, 목적 이런 것들을 터득하는 게 그런 것을 숙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해요. 제가 오늘 조금 중언부언 했습니다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문헌정보학이라는 학문이 도서관학을 버리라는 뜻도 아니고 도서관학을 하더라도 지금의 방식으로 도서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바꾸자는 것이고 그게 서비스 과학이고 시스템 공학이라는 말씀.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도서관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터득할 수 있다. 그걸 일깨워드리고 싶어서 이런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